와,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한울 회장님 집 클라스 보소?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두고 봐. 내가 다 가질 거니까.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다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산삼배양근 장아찌 냄새는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35년 전 세상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련한 향처럼요. 그 냄새는 희망이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한울그룹 차상훈 회장의 서재는 거대했지만 냉기가 흘렀습니다. 서재의 벽은 육중한 호두나무 판넬로 마감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떤 부도 70대 회장의 굳건한 어깨에 얹힌 고독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사업보고서 대신 35년 전 실종된 아들의 경찰 기록을 말없이 응시하곤 했습니다. 기록 속의 아이는 5살, 주름진 현실 속의 회장은 70대 후반이었습니다. 60대 아내 고은주 여사가 얇은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카페 뒤에서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백자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아한 백자 안에는 산삼배양근 장아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아찌는 그들에게 서준이의 5살 생일날 서준이가 좋아했던 음식으로 남았습니다. 여보,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야 합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당신 먼저 주무십시오. 여사는 조용히 백자 단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단지의 차가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낮게 한숨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35년의 회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오래된 장아찌는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시지요. 의사도 이제 잊으라고 했고.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서준이가 돌아오면 같이 먹을 겁니다. 이 단지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저는 멈출 수 없어요. 여사에게 장아찌는 썩어가는 과거가 아니라 아들 윤서준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유일한 희망의 매개체였습니다. 이 저택의 모든 시간은 서준이의 5살 생일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여사는 매일 아들의 방을 청소했고 거실에 걸린 아기 유아 스케치에는 늘 먼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그림 속의 아이가 곧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은 아내의 멈춘 삶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아내는 그 보호를 거부하고 고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속은 회한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고요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상실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긴 가장 슬픈 공간이었습니다. 이 고독한 일상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요하던 저택의 밤, 침묵은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차상훈 회장은 60대 아내를 객실로 돌려보낸 뒤 다시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경찰 기록을 덮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고독 속에 있었고 오른손은 습관처럼 산삼배양근 장아찌 단지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단지에서 희미한 아들의 채취를 느끼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손안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고 날카로운 진동을 울렸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전화가 단순한 업무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70대 회장은 전화가 울리는 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차상훈 회장님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회장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펜을 놓쳤고 펜은 책상 위를 굴러 작은 백자 단지에 부딪힌 뒤 멈췄습니다. 국과수라니 사설 탐정이나 돈을 노린 무당의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과학의 언어였습니다. 윤서준 군 관련하여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회장의 목소리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호흡을 고른 뒤 35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는 말을 전했습니다.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 중 한 명과 회장님 부부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합니다.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과 같았습니다. 35년을 짓눌러온 슬픔과 절망이 일순간에 기적 같은 희망으로 뒤바뀌는 동시에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는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70대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그는 서둘러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불안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여보. 회장은 아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60대 고은주 여사는 아직 잠들지 않고 아들의 방 앞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화면을 띄운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사는 화면 속 유전자 일치라는 세 글자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주름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5년의 슬픔과 재회의 희망, 그리고 혹시 모를 고통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다시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동시에 의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덮쳐오는 이 엄청난 소명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펜을 떨어뜨렸던 회장의 손은 이제 아내를 부축하며 떨림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한울그룹 저택의 서재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70대 차상훈 회장과 60대 고은주 여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국과수 담당자와 다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휴대전화의 액정에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회장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는 99.99%라는 기적의 숫자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동시에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의뢰인이 누굽니까? 회장은 평생의 사업에서 한 번도 내보이지 않았던 목마른 자의 간절함을 담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목소리는 국가기관 특유의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신상 정보는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는 35년을 기다려온 부모입니다. 제발 힌트라도 주십시오. 그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몇 살쯤 되었습니까? 여사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국과수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간신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입니다. 나이는 실종 당시 연령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추정한 연령대와 일치하는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의뢰를 할 정도의 특수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40대의 남성으로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직업군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대화를 끌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사의 눈에는 기쁨과 공포,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서준이가 살아있다니. 살아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차상훈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냉철한 사업가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차상훈 회장으로서의 모든 자원과 정보를 동원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가동하여 국과수의 DNA 검사를 의뢰한 40대 초반의 특수직업군 남성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비서실은 국내 모든 특수직업군 남성 리스트를 필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책상 위에는 놀라운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국과수의 친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을 만한 특수직업군 남성 중 40대 초반의 인물 한 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비서실장은 침을 삼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차도현입니다. 차도현, 그 이름 석자는 이 거대한 저택에 새로운 운명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회장은 서류 속의 차도현 검사의 사진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희미한 초상화가 이제는 정의를 수호하는 냉철한 검사의 얼굴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차상훈 회장은 서류 속 차도현 검사의 사진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특수부 검사. 그 이름은 오히려 회장의 경보 시스템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을 유린했던 사기꾼들은 뒷골목 출신이었지만 이 남자는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또 다른 사기라면 그 피해는 한울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클 것이었습니다. 70대 회장은 냉철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속지 않을 겁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겨우 이름을 찾았는데 60대 고은주 여사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서재의 묵직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사기꾼도 진화했습니다. 검사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부부 사이에 드리운 불안의 벽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여사의 흐느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에 기댄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백발의 김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집사는 이 저택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왔고 부부의 모든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멘토였습니다. 사모님, 힘내십시오. 회장님은 두려우신 겁니다. 회장님의 결정은 오직 사모님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집사님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저희 죄인 것 같습니다. 여사는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 집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김 집사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은 냉정하게 집사를 맞았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집사는 회장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남자는 돈을 요구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사람입니다. 도련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혹여 다시 상처받으실까봐 용기를 못 내고 계신 것 뿐입니다. 허나 사모님은 35년을 이 장아찌 단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집사의 진심 어린 간언 앞에서 차 회장의 단호했던 결심은 무너졌습니다. 노 집사의 백발만큼이나 깊은 세월의 무게 앞에서 그의 이성은 아내를 향한 사랑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함께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운명의 관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차도현 검사에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요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차상훈 회장은 김 집사의 설득 끝에 40대 차도현 검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품은 희망은 연약했지만 이제 부부는 그 희망을 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이 직접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쥔 손이 움직이기도 전에 불길한 그림자가 먼저 저택을 덮쳤습니다.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낯선 40대 남성이 거칠게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명품 옷차림에 값비싼 금속 장신구를 잔뜩 걸쳤지만 그 태도는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전자 검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먼저 도착한 사칭범 장혁재였습니다. 그는 차 회장 부부를 발견하고 건들거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하늘 회장님 집 클라스 보소. 장혁재는 차 회장 부부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그 행동에는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감격 대신 거대한 재산을 향한 노골적인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장혁재는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60대 고은주 여사가 아끼는 고급 소파 위에 낡은 운동화 차림 그대로 다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에 70대 차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회장의 이성적인 판단이 즉각 경고를 울렸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이다. 가장 추악한 함정이다. 저기 당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지요. 여긴 당신 집이 아닙니다. 예? 나한테 예의 따지는 사람이 내가 35년 동안 개고생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 봤으니 내가 당신 아들인 건 맞습니다. 장혁재는 유전자 검사라는 방패를 앞세워 부모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도 거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재산을 갈취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주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거친 모습 속에서도 혹시 서준이의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는 마지막 연민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준아, 우리 아들. 엄마 좀 봐주려. 뭐야, 징그러! 장혁재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희망은 도착과 동시에 파멸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장혁재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껌을 짝짝 씹었습니다. 나 당장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친구들 만나야 하니 현금으로 주십시오. 또 계좌 말고 현금. 차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라 믿기 어려운 이 광경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혁재는 유전자 검사라는 방패를 앞세워 이 저택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이제 이 위험한 존재와 함께 고통스러운 운명의 관문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들의 최악의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혁재의 폭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40대의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방패를 앞세워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마치 어린 폭군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는 이틀 만에 70대 차상훈 회장 부부에게 침실을 당장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들 이 방 쓰지 마세요. 나 이제 이 집 주인인데 가장 좋은 방 써야겠습니다. 이 방은 우리 침실이요. 35년을 함께 쓴. 차 회장은 굳게 닫혔던 입술을 겨우 열었지만 장혁재는 회장의 말을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회장 부부는 35년간 함께 써온 안방을 빼앗기고 2층 구석에 햇살이 들지 않는 작은 객실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60대 고은주 여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짓밟히는 수모 속에서도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베개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은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테이블, 장혁재는 커피를 홀짝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1,000만 원 같은 푼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당장 한울 주식 30%를 내 명의로 증여하세요. 주식 증여 서류 준비하세요. 30%라니. 그건 너무 과하오. 그건 우리 회사 경영권이 달린 문제요. 장혁재는 차 회장의 말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저택의 비싼 샹들리에를 타고 맴돌며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요? 전체 지분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내가 35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면 내가 당신들 친부모 아니라고 언론에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장혁재는 부모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며 협박했습니다. 고은주 여사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빨리 내보내요. 나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이 고통을 끝내줘요. 차 회장은 아내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한울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지만 아내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그는 장혁재에게 굴복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게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결국 장혁재에게 굴복하여 김 집사에게 서류 준비를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차상훈 회장이 장혁재에게 한울그룹 주식을 넘기기로 결정한 후 일주일의 시한이 닥쳤습니다. 저택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무겁고 눅눅한 절망감이 내려앉았습니다. 70대 회장은 서재에서 금고를 열고 주식 증여 서류와 회사 인감을 꺼냈습니다. 주식 증여 서류는 단순한 A4 용지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차 회장의 70년 삶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그는 인감 도장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아들을 향한 용서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파멸로 가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회장으로서의 위엄과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늙고 지친 아버지의 뒷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60대 고은주 여사는 빼앗긴 침실 대신 작은 객실의 창가에 앉아 서재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사에게 이 서류는 재산이 아닌 35년간의 고통과 죄책감에 대한 최종 벌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창밖의 나무들조차 슬픔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장혁재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승리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서류 준비는 끝났겠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장혁재의 명령조 말투에 차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주식 증여 서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멈춰버린 삶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장혁재는 테이블 옆에 서서 차 회장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빨리 찍어요. 뜸들이지 말고. 회장님. 붉은 인주가 도장에 묻었고 회장은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서류 위에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의 가장 깊은 동굴 속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산과 명예, 그리고 자존심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70대 차상훈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서류 위에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의 순간, 장혁재는 옆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희열에 찬 웃음을 흘리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찍어요. 뜸들이지 말고. 회장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묵직한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질 듯 열렸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0대 차도현 검사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역광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장혁재의 탐욕스러운 그림자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당신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한다.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춰. 차도현 검사, 네가 왜 여기에?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장혁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이내 광기에 차 서류 뭉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차 검사는 주저없이 달려들어 서류를 막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두 40대 남성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혁재는 몸부림치며 테이블 위 날카로운 레터 오프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안 놓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서류에 손대지 마. 장혁재는 레터 오프너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극단적인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 회장 부부는 이 충격적인 광경에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 검사는 이 충격적인 광경에도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장혁재를 설득하며 대치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혁재의 심리를 읽어냈습니다. 차 검사는 장혁재의 시선이 흔들리는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장혁재의 팔을 낚아채 제압했고 수사관들이 재빨리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혁재는 바닥에 쓰러져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나 이 집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의 절규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순간 정의로운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내려진 것입니다. 차 회장 부부는 공포와 함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차 검사는 땀을 닦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은 범인 대신 테이블 위 서류와 붉은 인주를 응시했습니다. 차 검사의 심장 박동은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혁재는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저택의 복도를 따라 멀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실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다니까. 차도현 검사는 냉철하게 응수하며 70대 회장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남자는 특수사칭 조직에 속한 범죄자입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차 검사는 테이블 위에 쏟아졌던 주식 증여 서류와 붉은 인감도장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차 검사의 임무였습니다. 차상훈 회장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인감도장을 주워들었고 60대 고은주 여사는 주저앉아 차 검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깊은 감사와 함께 허탈감이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감사를 표하는 부부에게 차 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확보하는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지만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벽난로 위에 삐뚤어져 놓인 아기 유화 스케치에 머물렀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그림에 희미하게 그어진 찢어진 자국이 차 검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검사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액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10수년간 늘 지니고 다녔던 낡고 바랜 반쪽짜리 스케치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차 검사가 아는 자신의 가장 오래된 유품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스케치 조각과 액자 속 스케치는 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림 속 아기의 눈매, 코의 높이, 희미한 웃음까지도 35년의 세월이 이 두 장의 조각 앞에서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검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이 이 재벌 회장 부부의 잃어버린 아들 그림의 나머지 반쪽이라니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검사의 냉철한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으러 온 사기꾼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의 정의로운 임무는 자신을 향한 가장 고독하고 위험한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40대 차도연 검사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두 장의 스케치 조각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냉철한 검사의 모습이 아닌 길 잃은 아이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 정신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사모님, 저는 잠시 이 사건 관련하여 회장님의 서류 몇 가지를 검토해야겠습니다. 급하게 수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차 검사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35년 전 윤서준 실종 사건의 경찰 기록을 찾았습니다. 70대 회장이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파일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신체적 특징을 기록한 부분, 왼쪽 손바닥에 선명한 화상 흉터가 남아있음, 5살 때 사고로 인한 흔적.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차 검사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양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왼쪽 손바닥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는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연일까라는 이성적인 질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차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차상훈 회장의 책상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샘플과 함께 곧바로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검사가 아닌 과학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추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차 검사는 서재를 나와 70대 회장 부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은 60대 고은주 여사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사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뒷모습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떠나간 아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차 검사는 이 폭탄 같은 진실을 확인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뒤바뀌는 운명의 문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차도현 검사의 사무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야경은 창문 너머에서 번쩍였지만 그의 사무실은 짙은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 통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증거품으로 확보했던 반쪽짜리 스케치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독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길게 울렸고 차 검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국과수입니까? 검사님, 의뢰하신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제출하신 두 샘플 사이에 직계 혈연 관계가 확인됩니다. 차 검사는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세계가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검사님 99.99% 일치합니다. 차 검사는 전화를 끊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윤서준이라는 잃어버린 이름이 그의 모든 존재의 근원을 흔들었습니다. 차도현 검사로서 살아온 40년의 세월, 쌓아온 모든 기억과 노력이 단 4글자 앞에서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손바닥의 선명한 화상 흉터가 차가운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흉터가 경찰 기록과 DNA라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운명으로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윤소준이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범죄자를 잡으러 갔던 그 저택이 사실은 자신이 태어나 자랐던 집이었다는 아이러니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 검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바로 양어머니가 왜 자신을 데려갔는지, 그리고 차도현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아들로서의 본능이 이제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0대 차도현 검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준이 아닌 차도현으로 성장했던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70대 회장의 저택과는 달리 이곳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따뜻하고 정갈한 한국의 소시민 가정이었습니다. 차 검사는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작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유품 상자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빛바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35년 전의 날짜로 시작되었습니다. 차 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서툰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양어머니가 서준이를 유괴한 그날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시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3년 전 사고로 잃은 내 아들 지훈이와 너무도 닮아 차마 두고 올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함을 알았지만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지옥을 선택했다. 차 검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를 키운 어머니의 삶이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보낸 고독하고 비극적인 헌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기장의 뒷부분에는 차도연을 훌륭한 검사로 키우기 위해 겪었던 가난과 희생, 그리고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산삼배양근 장아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아찌를 통해 서준이에게 친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서준이의 친어머니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단지를 고이 간직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이 아이를 올곧게 키우는 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일 것이다. 이 장아찌 단지가 훗날 서준이에게 진실을 전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차 검사는 어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과 희생을 담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키운 어머니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증거를 갖춘 채 운명의 마지막 관문, 차상훈 회장의 저택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차도연으로서의 정의와 윤서준으로서의 숙명,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일기장을 쥔 손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40대 차도연 검사는 양복 안주머니에 일기장과 스케치 조각을 넣고 다시 70대 차상훈 회장의 저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택은 장혁재의 난동 이후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 검사는 이번 방문이 검사로서의 마지막 임무이자 아들로서의 첫 발걸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난번 체포 소동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60대 고은주 여사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차 검사를 보자 지난번 자신들을 구해준 감사함보다 이 젊은 검사가 혹시 아들의 일로 다시 왔을까 하는 불안함이 먼저 앞섰습니다. 검사님 다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사님, 회장님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지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차상훈 회장과 고은주 여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 검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마치 재판의 증거를 제시하듯 증거물들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윤서준 군의 실종 기록에 적힌 신체적 특징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가 아는 차도연 검사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종결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차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양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아기 유아 스케치의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어 부부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스케치가 완벽하게 합쳐지는 것을 본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이 아닌 본능적인 무언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제가 차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사는 이미 숨쉬는 것을 잊은 듯 그 모든 증거를 응시했습니다. 차 검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며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저는 장혁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왼쪽 손바닥 흉터와 실종 기록이 모두 일치합니다. 제가 윤서준입니다. 차검사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충격은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고은주 여사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쓰러졌고 70대 차 회장은 일기장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고통이 마침내 해소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기적적인 최종 대면이었습니다. 차 회장의 주름진 얼굴 위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미 정의를 구현하는 훌륭한 검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압도당했습니다. 차도현 검사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충격은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60대 고은주 여사는 정신을 차린 후 차검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양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여사님,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도 서준이를 잃은 저와 똑같은 어머니였으니. 여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키워준 여인의 헌신을 모두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차검사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차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주셨고, 제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분 덕분입니다. 70대 차상훈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차검사가 이룬 삶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삶을 존중하오. 한울의 후계자 자리 대신 자네가 스스로 이룬 검사의 자리를 지키시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오. 차 회장은 더 이상 윤서준이라는 잃어버린 아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정의로운 검사 차도연을 기꺼이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차 검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인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검사로서의 사명을 지키기로 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와 아들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차검사는 아버지의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포옹은 과거의 모든 상실과 고통을 용서하고 현재의 차도현 검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화해의 의식이었습니다. 가족의 잃어버린 시간은 이제 용서와 헌신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약속된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70대 차상훈 회장의 저택 식탁에는 더 이상 화려한 만찬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국식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차도현 검사는 양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부모님 곁에 앉았습니다. 60대 고은주 여사의 얼굴에는 지난 35년간 사라졌던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사님은 작은 백자 단지에서 산삼배양근 장아찌를 꺼내 아들의 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장아찌 단지는 이제 짐이 아닌 가장 귀한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아찌란다. 내가 돌아오면 같이 먹으려고 35년 동안 아껴뒀었지.
차 검사는 장아찌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한 장맛 뒤에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과 산삼의 향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자 양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모두 뒤섞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맛입니다. 차 회장은 아들에게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차 검사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저택에 들러 부모와 식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윤서준으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차도현 검사로서의 인생을 완성한 채 가족의 곁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자네,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해 주겠소? 네. 아버지, 기꺼이요. 그들은 지난날의 아픔 대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일상은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따뜻한 장아찌의 향처럼 평화롭고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차 검사는 윤서준으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차도현 검사로서의 인생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재회를 통해 깨닫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시간을 견딘 후에야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올곧은 정의가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 속에는 35년간 변하지 않고 기다려온 희망의 장아찌가 무엇인지요?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면 분명 당신의 운명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